제발 그만해라. 지금 어머니께 당장 사과해. 내가 왜? 시골 냄새 나는 노인네한테? 성호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가 급히 막아보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호는 34해를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 그게 그의 일상이었고 그게 그가 아는 전부였죠. 아내 지은은 깔끔함을 중시하는 여자였어요. 거실 소파 쿠션은 항상 정확한 각도로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결혼 6년 차, 남부럽지 않은 살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성호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자 지은이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오늘 좀 늦었네요. 응, 야근했어. 성호는 넥타이를 풀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골 보건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성호 씨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네, 근데 보호자가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나 내일 시골 가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홀로 시골집을 지키고 계실 어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을 어머니를 떠올리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호가 시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낡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 한때 억척 같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어요. 성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목이 메었죠. 엄마, 나야. 성호야. 왔구나.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것. 성호는 밤새 고민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는 것. 평생 고생만 하신 분께 이제는 자식 곁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닷새 후 성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연신 손을 비볐어요. 내가 괜히 폐만 끼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를 훑었어요. 빛바랜 외투, 다른 고무신, 손때 묻은 보따리. 지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며느리야. 신세 좀 지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현관에 들어섰어요. 그 순간 지은의 코가 실룩였습니다. 시골 특유의 흙냄새와 장작 연기 냄새. 지은은 고개를 슬쩍 돌렸죠. 성호가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구석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남의 집에 잠시 들른 손님처럼요. 지은이 성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 방 이불 새로 산 거잖아요. 냄새 배면 어떡해요. 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평생 시골에서만 사신 분이
도시 아파트 규칙을 하루아침에 익히긴 어려웠죠. 재활용 분리를 잘못하고 세면대에 물을 튀겼어요. 지은은 그때마다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가 야근하는 사이 상황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다 냉장고 앞에 국물을 흘렸어요. 지은이 그 모습을 목격한 거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닥 다 버렸잖아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닦을게. 됐어요. 그냥 나가세요. 부엌에서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호가 들어섰어요. 그가 본 것은 부엌 앞에 얼어붙은 어머니와 화가 잔뜩 난 아내의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야?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참았던 감정이 가득했어요. 당신 엄마 시골로 다시 보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루 종일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냄새도 나고. 나 못 살겠어요. 창밖에서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성호야, 내가 갈게. 너희 싸우게 해서 미안해. 엄마, 밖에 비 와요. 괜찮아. 나 때문에 이러지 마. 성호가 어머니를 붙잡고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지은은 사과하라는 말에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과는 무슨? 성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밖에 비가 쏟아지는 거 안 보여. 지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서요. 시골 노인네가 뭐가 대단해요. 몸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해요. 그 순간 성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한계에 달한 거였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달려들었어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안 돼, 성호야. 때리면 안 돼. 성호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가에 핏줄이 섰어요. 지은은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냉소를 되찾았죠. 뭐예요? 나 때릴 거예요. 당신 엄마 때문에 아내한테 손을 대려고요. 어머니가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성호의 가슴을 밀어냈어요. 그만해라. 다 엄마 탓이야. 내가 괜히 올라왔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만 살아온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성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은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는 못 모셔요. 시골로 돌아가세요. 성호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성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엄마,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엄마 있으면 너희만 힘들어. 나는 원래 있던 대로 가면 돼.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잘 생각하셨네요, 어머니. 시골이 편하실 거예요. 성호의 눈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당신. 우리 동생 사업 자금 말이에요. 그 돈은 절대 손대지 마요. 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 얘기라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픈데 돈 얘기를 해.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연하죠. 당신 엄마 병원비로 그 돈 쓸 생각이잖아요. 안 돼요. 그건 우리 동생 가게 차릴 돈이에요. 성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둘이 함께 모은 돈인데 아내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가족뿐이었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야, 괜찮아. 엄마 치료비는 걱정 마. 시골 가서 그냥 버티면 돼.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뼈만 앙상한 그 손이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해를 구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그 돈은 나도 번 거야. 어디에 쓸지는 내가 정해.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가 있었죠. 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확실히 정리해요. 나랑 살래요. 당신 엄마랑 살래요. 둘 중 하나 선택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해요. 누구 선택할 건데요? 어머니가 성호의 앞으로 나섰어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호야, 이러면 안 돼. 부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갈게. 엄마가 떠나면 다 해결돼. 어머니의 등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성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지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가 알아서 가신대요. 그 한마디가 성호의 마지막 줄을 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돌아섰어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엄마, 거기서요. 아무데도 안 가셔도 돼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성호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택하라며. 그래, 내가 선택할게.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어요. 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나는 엄마를 선택해.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지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혼하자고 안 했어.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뭐요? 성호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오늘부터 이 집에 사셔. 여기가 엄마 자리야. 이게 내 결정이야.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너는 내가 정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같이 살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내가 결정해. 지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호야, 이러면 안 돼. 엄마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그런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그곳에서 후회나 망설임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죠.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 있어요.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을 대충 챙긴 모양이었죠. 성호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가 있었어요. 지은이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평생.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죠.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성호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 성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윈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여기가 엄마 자리예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셔도 돼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는 어느새 멀어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였죠.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다고.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